혹시 평소에 사과를 즐겨 드시던 분들 중 특정 음식과 함께 먹었다가 혈관이 막히고 신장까지 손상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사과가 어떤 음식과의 조합에 따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하루 한 알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처럼 사과는 비타민, 칼슘,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천연 멀티비타민으로 불릴 만큼 몸에 좋은 과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과일이죠. 그런데 이토록 건강에 좋은 사과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챙겨야 할 필수 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몸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과가 주는 기적 같은 7가지 건강 효능과 함께 절대로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최악의 음식 조합 3가지, 그리고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사과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사과의 첫 번째 기적 같은 효능은 바로 장 건강 개선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 팩틴은 장내 유산균을 활성화시키고 숙변을 제거하여 장내 불순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줍니다. 이로 인해 대장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에서는 사과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생 위험이 무려 25%나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 속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유해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성분이죠. 두 번째 효능은 기억력 보호와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는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도 감퇴하기 마련인데 사과에 들어있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케르세틴은 사과 껍질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도 풍부해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사과의 효능은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한두 개의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과는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사과 속 비타민 A는 세포 재생을 도와 피부 처짐을 방지하고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게 합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보다 더 강력한 내면의 스킨케어인 셈이죠. 다섯 번째 효능은 다이어트와 변비 개선입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높여주며 장운동을 도와 변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단기간 디톡스를 원하시는 분들이 사과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체내 노폐물 배출과 함께 체중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당분이 많아 당뇨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과는 예외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천연당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사과 속 식이섬유인 팩틴이 혈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인데요. 또한 사과는 공복감을 해소시켜 과식이나 군것질을 줄이게 하여 체중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당뇨병 예방은 물론 이미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사과는 매우 유익한 과일입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효능은 감기 예방입니다. 사과는 항산화 성분뿐 아니라 강력한 살균 작용이 있는 성분도 함유하고 있어서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존재하는 살균 성분은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데 탁월한데요.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시는 분들은 사과를 꾸준히 드심으로써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사과도 절대로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조합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속 구연산과 유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 위에서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위 속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복부 팽만, 변비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사과를 드시고 싶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은 눈 건강과 피부 미용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인데, 여기에 사과를 함께 갈아 주스로 마시면 맛은 물론 영양도 극대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씹는 것이 불편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과 당근 주스가 건강을 챙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두 식품 모두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여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만들어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과가 또다시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조합은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위를 자극하는 성질이 있는데, 여기에 사과를 함께 먹으면 사과 속 산성분이 더해져 위산 과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속쓰림, 소화불량,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매운 음식을 드신 직후에는 사과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사과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만큼 풍부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품질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이 만나 면역력 증진과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며 근육과 관절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이 조합이 건강 유지를 위한 최고의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또다시 도구로 바꾸는 세 번째 최악의 음식 조합은 바로 튀김이나 전 같은 기름진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침개나 튀김 같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사과를 후식처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는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지방 함량이 높아 위에서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사과의 섬유질이 소화를 급격히 촉진시키면서 이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소화기관의 상충작용으로 인해 복부 팽만, 가스, 심한 경우에는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튀김류나 전 같은 음식을 드신 뒤에는 최소한 2시간 이상 지난 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세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주며, 견과류는 70% 이상의 불포화 지방산을 포함해 뇌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이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뇌 건강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과 껍질의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8배 이상 많다는 점인데요. 사과는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네 번째 음식은 바로 꿀입니다. 꿀에는 각종 비타민과 효소, 유기물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면역력 증진에 큰 효과를 줍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장수 마을인 버몬트 지역에서는 사과에 꿀을 넣어 만든 음료를 매일 마시는 것이 장수의 비결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특히 사과를 꿀과 함께 쪄서 먹으면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며 설사, 변비, 두통, 독소 제거 등 다양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사과에 열을 가하면 폴리페놀 성분의 항산화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환절기에는 꿀에 절인 사과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사과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식품이지만 속에 있는 아마이드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켜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과 속의 펙틴이 장을 진정시켜주고 고구마의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식품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짝꿍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고구마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식품이고, 사과도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특성이 있어 함께 섭취하면 당뇨 예방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사과와 고구마, 이 두 음식은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과학적인 궁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해 두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소화 개선, 당 조절까지 도와주며 말 그대로 천연 보약을 매일 섭취하는 셈이죠.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고구마 섭취 방식은 바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고구마에는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동시에 칼륨도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신경 전달과 세포 기능에 필수적인 성분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중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고칼륨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피로, 구토,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구마를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익히는 과정에서 고구마 속의 효소와 해로운 성분이 사라지고 좋은 영양분만 남게 되어 훨씬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구마를 쪄서 먹거나 구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단맛도 올라오며 포만감까지 느낄 수 있어 건강한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제격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장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감기나 독감이 유행하는 환절기에는 고구마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베타카로틴은 시력 보호에도 효과가 있어 눈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장 건강 개선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식품으로 한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변비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장 환경을 개선해줍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고구마는 정말 최고의 자연 치료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은 만성 염증을 줄이고 심장병이나 암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건강 이점을 가진 고구마를 보약처럼 먹기 위해선 함께 먹는 음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최고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고구마와 사과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두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혈당 식품으로서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조합입니다. 항산화 성분 역시 두 식품 모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하면 항노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고구마도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최악의 조합은 바로 군고구마와 고구마 말랭이입니다. 이 둘은 많은 분들이 간식으로 즐겨 드시는데요. 조리 방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열에 구우면 전분이 당으로 분해되면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고구마 말랭이는 수분이 제거되어 당분이 농축된 상태로 당도는 더 높고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죠. 고구마 말랭이는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그 달콤한 맛 뒤에는 높은 칼로리가 숨어 있습니다. 수분이 빠지면서 영양 성분이 농축되고 소량만 먹어도 상당한 열량을 섭취하게 되는 셈인데요. 특히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군고구마나 말랭이를 무심코 많이 섭취하면 칼로리 과다로 인해 오히려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구마와 말랭이
모두 라피노스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장에서 분해될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이라면 더 심한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말랭이나 군고구마를 무심코 과식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장염, 대장 질환,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고 싶을 때는 삶거나 찐 형태로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두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자유 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막고 노화를 억제해줍니다. 리코펜은 특히 전립선암, 폐암, 위암 등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구마의 풍부한 칼륨과 토마토의 리코펜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을 보호하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이 활발해지고 체내 독소 제거 효과까지 더해져 몸을 가볍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대장암 세포를 70% 가까이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토마토처럼 암을 잡는 슈퍼푸드가 함께 들어가면 말 그대로 천연 항암 치료제가 되는 셈이죠. 앞으로 고구마를 드실 땐 꼭 토마토를 곁들여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고구마의 최악의 조합. 세 번째는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은 대표적인 건강식품이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콩은 지방이 풍부하고 고구마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게 되어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특히 이런 조합을 지속적으로 자주 섭취하게 되면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기 쉬워지고 결국 체중 증가와 내장 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해 고구마를 먹는 분들이 땅콩이나 견과류까지 곁들이면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역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땅콩 자체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건강에 좋지만 고구마와의 조합은 다이어트 목적이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수화물과 지방의 만남은 인슐린 분비를 높이고 지방 축적을 유도하므로 다이어트 중이거나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와 정말 궁합이 잘 맞는 마지막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치미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좋은 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고구마를 먹고 나서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지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동치미입니다. 동치미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산균과 젖산이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탁월하죠. 특히 동치미는 짜지 않게 담그면 나트륨 섭취 부담도 크지 않고 오히려 고구마의 칼륨과 만나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게다가 발효된 유산균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 고구마와 함께 섭취했을 때 더욱 편안한 소화를 유도하고 복부 팽만이나 가스를 줄여줍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겨울철 간식으로 고구마와 동치미를 함께 먹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전통은 매우 현명했던 조합이었던 셈이죠. 이처럼 고구마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합이 나쁘면 독이 될 수 있고 올바른 궁합을 만나면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그런데 건강한 고구마를 선택하는 법도 알고 계셔야겠죠. 고구마를 구입하실 때는 중간 크기의 고구마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크면 섬유질이 질기고 너무 작으면 단맛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매끄럽고 윤기가 있으며 울퉁불퉁하지 않은 것이 좋고 색이 선명하고 곰팡이나 상처가 없는 것을 고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를 손으로 눌렀을 때는 단단하면서도 약간의 탄력이 있는 것이 신선한 고구마의 특징입니다. 특히 고구마 꼬리 부분이 물렁하거나 젖어 있다면 그 고구마는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이니 피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절대로 냉장 보관을 하지 마세요. 고구마는 추위에 약해서 냉장고처럼 10도 이하의 환경에서는 냉해를 입어 맛과 식감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상온 보관하되 서로 닿지 않게 종이 상자나 나무 상자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거나 눌린 고구마는 먼저 드시고 주변에 부패가 퍼지지 않도록 자주 확인해 주세요. 이처럼 사과와 고구마 그 자체로도 충분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로 유지되고 그 습관은 식탁 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부터는 무심코 먹던 사과 한 조각, 고구마 한 덩어리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선택해보세요.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